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종목 고민 해결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는 샵 2034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릴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범수 팀장 그리고 신광섭 매니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뭔가 자리가 바뀐 것 같은데 맞나요? 그 며칠 전에 조신이라고 하셔서 신조로 하자고 바꾸신 건 또 아닐지. 아하. 네. 신조가 더 멋있지 않습니까? 아, 조신이 멋있습니다. 예. 비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제 마음에도 좀 비가 오네요. 그렇게요. 네. 저도 지금 지금 상의는 괜찮잖아요. 예. 상의는 괜찮은데 하의는 지금 듬뿍 젖어 있는 상황. 아하. 그래서 지금 약간 조금 쾌적에 대한 네. 이 쾌적도가 상당히 지금 배드다. 아하. 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또 상쾌 지수를 위해서 그렇죠. 오늘 노력해 주시기. 그래서 더 강렬하고 네. 짜릿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렬하고 짜릿한 상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이슈는 네. 뭘까요? 두 가지 짚어보도록 할 텐데 먼저 게임주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게임스컴의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 게임주가 조금은 상승이 나왔고 시간외에서도 약간의 강보합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주 어떨까요? 다시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팀장님? 글쎄요. 게임주가 확실히 근데 요새 시장에 관심이 외권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쉽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섹터기도 합니다. 참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가장 직관적인 섹터가 게임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으로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게임주는 결론적으로 좀 바이오랑 비슷하다는 말씀 항상 많이 전달드립니다. 네. 기대감을 먹고 자라고 기대감 먹은 이후에 실적 한번 보자. 그래서 잘 되고 있나? 실적만 확인되면은 이렇게 상승을 또 쭉 이어가는 게 게임주인데 최근에 게임주들 완전히 지금 관심이 왜 밖에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승분이 좀 어렵고 이번에 게임스컴 2023에 아마 출품작들이 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넥슨 게임즈 그리고 펄어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펄어비스, 넥슨 게임즈 마지막 한 개가 더 있는데 잠깐 생각이 안 나네요. 네오위즈. 네 맞습니다. 예. 네오위즈 기대작이 좀 큰 종목 중 하나인데 이 총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게임주를 바라보실 때 이 게임스컴을 더 이제 유심히 관찰해 보셔야 되는 부분은 매출 비중이 이제 게임스컴 같은 경우 북미향 매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판호와 연관되는 중국 쪽과 좀 다른 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게임스컴에서 주목받는 섹터들 같은 경우에 좀 이전과 중국과는 좀 다른 디커플링되는 흐름으로 좋은 상승분을 내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잘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게임주 총 3개, 넥슨 게임즈, 네오위즈, 펄어비스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 PC 그리고 콘솔 측까지 정말 많은 플랫폼을 보유를 하면서 다작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 걸려서 터지면 됩니다. 하나만 걸려라 식으로 예. 지금 굉장히 많은 신작들을 내놓고 있고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의 상승분을 만든 피해 거짓이라는 또 기대작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대작이 또 다시 한 번 더 돌풍을 일으킬지 여부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전에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도깨비보다는 새로 또 붉은 사막이라는 또 신규 타이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미지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어느 정도 이용자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을 선행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조금은 일단 게임스컴 결과까지는 좀 미지수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싼데요. 네. 쉽게 생각해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는 정말 주식의 기본적인 예.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게임주가 그런 부분에서 가장 좀 잘 어울리지 않나. 이제 정말 나는 그래도 게임주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녀분들이 만약에 계시거나 남동생분이 계시다면은 뭐가 좋냐 하고 한번 물어보시면은 또 좋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 오래 쉬었으니까 이번에 게임스컴이라는 이벤트와 함께 좀 반등해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은 반도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대보다는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근데 또 엔비디아 주가에 대한 의견은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고밸류인 건 맞으니까 주가가 여기서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는 하는데 엔비디아의 실적과 주가 향방이 국내 반도체주들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사실 엔비디아가 어제 이제 폭등이 나왔던 배경 자체가 여태까지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투자 뭐 이런 IB 쪽에서 엔비디아 차트거든요. 예. 와, 이 엄청난 종목이
8.7% 정도 폭등 나왔고 지금 이제 애프터 마켓 그 프리 마켓 들어가기 전에인데 지금 1.3% 추가 상승이 주간 거래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만약 이 상태면은 이제 10% 이틀 동안 10%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10%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시총이 더 크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어제 결정적으로 올라갔던 게 여태까지 이제 뭐 골드만삭스, JP 모건 뭐 이런 쪽에서 이제 500불 목표가 이 타겟 프라이스를 이제 콜업을 했었고요. 네. 500불 정도. 그 상태에서 약간의 좀 중소형 이런 이 증권사 격들이 뭐 600불 부르고 650불 콜업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제 결정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HSBC 홍콩 상하이 은행에서 이게 좀 크잖아요. 네. 딱 이거 들어보시면 딱 아시는 기업들이잖아요. HSBC에서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이 프라이스를 780불을 콜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780불이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500불을 찍었다고 가정한다면 네. 대략적으로 여기서 적어도 못해도 한 40% 정도 가까이 더 올라가는 30에서 40% 정도 올라가는 예. 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명한 증권사에서 그렇게까지 또 콜업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은요. 뭐 아마 우리 세영 우리 아나 분께서도 아실 거예요. 잘 네. 나올 거라고 다 지금 그쵸.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잖아요. 기대치가 지금 너무 네, 높은 것 같아요.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고 뭐 데이터 센터 매출부터 시작해가지고 게임 매출, 뭐 게임 매출 안에는 이제 코인 채굴까지 포함되거든요. 네. 그래픽 카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한 6에서 7% 정도 증가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뭐지 클라우드 서비스 대체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었고 이게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다가 이제 그래픽 카드 같은 거 이제 못 팔게 한다고 네. 제재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이제 알리바바나 이 빅테크, 이 핀테크 기업들이 선주문을 넣어가지고 미리 또 실적이 많이 당겨졌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누구나도 다 잘 나올 거로 알고 있어요. 네, 다 잘 나올 거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실적도 되게 잘 나왔으니까. 네. 그리고 그 지난 실적에서 1.5배 이상의 우리 2분기 실적 그 정도 나올 겁니다라고 이미 얘기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가 AI 붐을 만들면서 폭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건 다 알고 있는데 왜 오늘 관련주인 이수페타시스, HPSP, 뭐 한미반도체 후공정 업체들, 네. 프로텍, 그다음에 STI, 뭐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엮여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왜 빠졌을까요? 오늘 급등 나오다가 장 초반에. 그러게요. 예, 약간 재료 소멸로 보는 것 같아요.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렸고, 엔비디아도 지금 주가 차트 보면 기대감으로 네. 좀 올렸고, 실제로 보면요, 엔비디아 차트잖아요. 주가가요, 뭐 얼마 안 빠졌어요. 마이너스 한 15% 빠졌다가 지금 리바운딩이 나와서 거의 되돌렸죠. 근데 미국의 기업 중에서 시총 1등이 누구냐면 애플인데요. 애플은 뭐 하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예. 반등이 못 나오잖아요. 예. 엔비디아만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만 올라가고. 필라델피아 어제 폭등 나왔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패턴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크게 기대는 해서는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네. 그게 선반적으로 좀 한미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좀 많이 보여줬고. 이수페타시스. 예, 그게서 좀 많이 보여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오늘 가장 저는 주목하는 거는 오늘 이제 넘어갈 때 새벽 1시에 VM 그 웨어라고 해서 이 비즈니스 플랫폼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원격 관련된 부분들. 그 회사랑 엔비디아가 AI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실적은 다 잘 나올 거 알고 있어요. 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앞으로 계속 잘 나올 거고 계속 뭔가 이제 수요 공급에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약간 이제 일정을 유지한다고 하니까 프리미엄 값을 매겨가지고 그래픽 카드나 카드를 판다는 얘기거든요. H백 모델도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새로운 게 만약에 나올 경우 오후 1시간이고 내일 새벽 1시에 예. 이제 컨퍼런스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 바로 이어지거든요. 엔비디아가 한 3시간 동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거, 뭔가 AI 관련된 청사진이 공개가 되면은 주가 500불 넘어가겠죠. 실적보단 컨퍼런스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로 HSBC에서 제시했던 780불 타겟 프라이스까지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근데 내일 새벽 1시부터 한 2-3시간 동안 이어지는 컨퍼런스에서 네. 별다른 게 없었다. 근데 실적은 나왔는데 잘 나왔네? 너도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는데. 예. 세영 하나도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팔겠죠. 아하.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 한미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이 그 부분들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우리 다음 분기에는 다음 반기에는 내년에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또 새로운 사업을 확정할 겁니다. 이런 거를 보여주면 올라가지만 못 보여주면은 반도체 후공정 쪽은 좀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고점에서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길게 너무 설명해 드렸네요.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